또 다른 쟁점은 당시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기자가 과연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사가 장문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먼저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온 승복군의 살해 장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968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는 승복군의 가족이 잔혹하게 살해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승복군과 가족들이 마당으로 끌려나와 처참하게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여인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를 모두 끌고 나가 10여 미터 떨어진 퇴비더미까지 갔다. 공비들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벽돌만한 돌멩이로 어머니 주 여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현장에서 숨지게 했으며 승복 어린이에게는 입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면서 양손가락을 입속에 넣어 찢은 다음 돌로 내리쳐 죽였다. 나머지 세 어린이도 돌로 짓이겨 죽인 다음 퇴비더미를 덮었는데 강남 승원군은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 않아 살아났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경향신문 기자는 살해 장소를 방안으로 추정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살해 장소가 방안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방안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해 장소가 어디냐 그런데 그 당시에 정황 보면 그 방들에 막 그 피가 배며 거기까지 배어나와서 꿀럭꿀럭 했다는 거거든 표현이. 그럼 거기 가서 그거 들여다보면 당연히 거기가 살해 현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진 기사에서 살해 장소를 안방으로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 취재기자는 데스크가 일방적으로 기사를 고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살해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시신이 발견된 마당 퇴비더미 옆에 피 묻은 돌멩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간에 나온 신문기사를 보면 기자가 마치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저런 기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이 공비들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벽돌만한 돌멩이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려쳤다든지 아니면 뭐 승복군의 입버릇을 고쳐주겠다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 생생한 목격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복군의 형을 인용해서 처음에 기사를 썼다고 돼 있지만 형은 아시다시피 사건 다음날 새벽에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고요. 이 주민들의 얘기를 썼다고 나중에 해명을 했지만은요, 이 실제 상황을 목격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생생한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승복군의 형이 새벽에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숙모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숙모가 또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조선일보 기사에게 전달이 돼서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다른 신문 기자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도저히 확인이 안 돼서 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조선일보 기자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지 밝혀낸다면 이 의혹은 아주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당시 다른 정황은 기억이 나지만 이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이 말해준 주민이 누구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자들이 현장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10일 아침 9시경 대부분의 기자들은 강릉에서 경찰 브리핑을 듣고 이승복 상가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기자들은 새벽 7시경에 이승복 일가의 학살 소식을 입수해 다른 기자들보다 이른 시각인 11시경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갔다. 10시 50분 나갈 거예요. 그때 현장 도착했을 때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동네 분들 대부나 계시고 예? 엉망으로 돼 있었죠. 시신은 어떤 상태예요? 시신을 못 봤어요. 시신이 없었습니까? 예. 네, 우리만 제일 먼저 간 걸로 알고 대충 했다고 빨리 빠져나왔거든요. 약 12시경에 취재와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이승복 상가를 나온 경향신문 기자들은 12시 30분경에 돌아오는 길에서 취재를 하러 오는 다른 기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 갔는데 이 조선일보 기자 봤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강릉에서. 물론 경향신문은 더 일찍 갔어요. 새벽에. 조선일보 측은 현장 취재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당시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찍었다는 15장의 사건 현장 사진과 필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사진 가운데 6장의 사진에는 경향신문 취재기자가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일 이 사진을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찍었다면 사건 현장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두 신문사 기자들이 함께 취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양사 취재 기자들은 현장에서 서로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제출한 사진 15장에는 승복군과 가족 시신을 찍은 것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만일 조선일보가 입이 찢겨있는 승복군의 시신을 사진 찍어 공개했다면 기사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일보 취재기자는 옥수수 더미 속에 시신이 있었지만 시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현장에서 취재했던 경향신문 등 타사 기자들은 현장에 시신이 없어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기념관에 걸려있는 승복군의 시신 사진은 당시 군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한 사진관 주인이 촬영한 겁니다. 그 마당에다 멍서 그걸로 마당에다 머리를 덮어놨더라고. 이게 뭐냐고 내가 그러니까 시체라고 그러더라고.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당시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취재기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고자 했지만 그는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이 끝난 후에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에 인사사고 당신네들이 저 멋대로 결정할 거 아니고 끝나고는 후에 얘기하죠. 또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승복군의 형 학권 씨도 주한 가족사와 관련된 논쟁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했고요. 네. 다 만나봤으면 뭐 30년까지 얘기한 건데 이제까지 이제 와서 뭔 얘기를 또 하겠어요. 예,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어려움이 참 많겠습니다. 그런데 권혜진 기자, 어쨌든 조선일보가 현장에서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있으니까 조선일보 측이 현장 취재를 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기자들뿐 아니라 미군이라든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조선일보 측이 제출한 사진이 조선일보가 찍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소송을 걸어서 6년째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 98년 조선일보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 만인 지난 2002년 9월에 형사 1심 판결이 났고요. 지난주죠. 바로 지난주에 민사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은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윤환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90년 한국언론재단이 펴낸 오부와 정정이라는 책에서 앞에서 언급한 이런 의혹들을 근거로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는 대표적인 오보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사건 취재에 뒤늦게 참여한 기자가 상상력과 글솜씨를 최대한 동원하여 날조한 것이었다. 그리고 날조한 사실이 이미 언론계에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승복은 아직도 반공 이데올로기 선전에 훌륭한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어 92년 당시 언론노보 기자였던 김종배 씨도 조선일보의 기사가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98년 언론격 시민연대가 한국 언론의 대표적 오보 사례로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를 꼽고 오보 전시회까지 열자 조선일보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60년대 상황이나 70년대 상황까지는 하더라도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쓰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복 사건처럼 우리 사회에 끼친 특히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조작단념 들어갈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우리 취재 관행과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 언론의 잘못된 보도 태도나 잘못된 보도 관행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제기한 거죠. 조선일보는 오보 전시회를 열었던 당시 언계련 사무총장 김주원 씨와 장문기사 의혹을 제기한 김종배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02년 형사 1심 재판부는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사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 취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2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민사 1심 재판부는 각각 1억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조선일보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사실과 조선일보의 현장 취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사가 비판자로서의 언론 자유를 폭넓게 누리고 있는 만큼 언론사에 대한 비판 역시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무책임한 폭로가 언론 자유라는 명목으로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